아이템 26입니다. 타입 추론의 문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기.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을 추론할 때 단순히 값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값이 존재하는 곳의 문맥까지도 살핍니다. 그런데 문맥을 고려해 타입을 추론하면 가끔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타입 추론의 문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코드의 동작과 실행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서 표현식을 상수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문장은 동일합니다. setLanguage라는 함수가 있을 때 요거랑 요거랑 동일하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다음 리팩토링이 여전히 동작합니다. 어떤 리팩토링을 했나요? 여기가 스트링일 때는 여전히 동작해. 근데 이제 문자열 타입을 더 특정해서 문자열 리터럴 타입의 유니온으로 바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니온이 이제 추가가 되면 이번에는 여기서 에러가 난다. 타입 에러가. 스트링 형식의 인수는 랭귀지 형식의 매개변수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인라인 형태에서 타입스크립트는 함수 선언을 통해 매개변수가 랭귀지 타입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타입의 문자열 리터럴 자바스크립트는 할당 가능하므로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값을 변수로 분리해내면 타입스크립트는 할당 시점에 타입을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들어가는 게 여기서 문자열을 줬지만 이 자체로 이미 랭귀지 타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 곳에 들어온 거니까 추론을 해서 오케이. 근데 변수로 바꾼 다음에 가면 얘는 스트링 타입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할당할 수 없게끔 된 거죠. 네, 이번 경우는 스트링으로 추론했고 랭귀지 타입으로 할당이 불가능하므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타입 선언에서 랭귀지에 가능한 값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let 랭귀지 콜론 여기서 랭귀지를 주면 된다. 그죠? 콘스트를 사용할 타입 체커에게 랭귀지는 변경할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콘스트를 하면 얘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자열 타입의 요 타입만 존재하게 되니까 이건 오케이. 따라서 타입스크립트는 랭귀지에 대해서 더 정확한 타입인 문자열 리터럴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자바스크립트는 랭귀지에 할당할 수 있으므로 144페이지 타입 체크를 통과합니다. 물론 스몰 랭귀지를 재할당해야 한다면 타입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문맥으로부터 값을 분리했습니다. 문맥과 값을 분리하면 추후에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문맥의 소실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몇 가지 경우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튜플 사용 시의 주의점. 어디야? 요건가요? 펜2? 이게 없어도 될 예제를 자꾸 남겨놔가지고 힘들게. 네. 네, 이전 예제처럼 예제를 한번 보고 가죠. 문자열 리터럴 타입과 마찬가지로 튜플 타입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동이 가능한 지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지도. 펜2. 패닝을 한다. 어디인가로. 위치 좌표 지정을 하는 거 있죠. 레티튜드, 롱지튜드. 쌍으로 되어 있는 튜플 지정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튜플을 그대로 지정할 땐 오케이인데 에로씨에다가 넣으면 이건 넘버 배열로 추론이 되니까 이거는 할당할 수 없다. 튜플에는. 네, 이전 예제처럼 여기서도 문맥과 값을 분리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10,22 튜플 타입 넘버에 할당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타입스크립트가 에로씨의 타입을 넘버 배열로 추론합니다. 즉 길이를 알 수 없는 숫자의 배열. 많은 배열이 이와 맞지 않는 수의 요소를 가지므로 튜플 타입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애니를 사용하지 않고 오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애니 대신 콘스트로 선언하면 된다는 답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이때는 안 된다. 이미 콘스트인데도 안 되고 있다. 에로씨는 이미 콘스트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보다는 타입스크립트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타입선을 제공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넘버를 여기서 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되겠죠. 145
애니를 사용하지 않고 오류를 고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상수 문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콘스트는 단지 값이 가리키는 참조가 변하지 않는 얕은 상수일 반면 에지 콘스트는 그 값이 내부까지 디플리 상수라는 사실을 타입스크립트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놓고 에지 콘스트 그래도 안 되는데 이거는 리드 올리가 되니까 안 되나 보다. 그러네요. 리드 올리 형식은 안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추론은 너무 과하게 정확합니다. 펜2의 타입 시그니처는 웨어의 내용이 불변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LOC 매개 변수가 리드올리 타입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니를 사용하지 않고 오류를 고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펜2 함수에 리드올리 구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리드올리를 넣으라고요? 이러면 되게 하겠지만, 음, 이게 최선인가요? 이것이 최선입니까? 타입을 사용하지 않고, 애니를 사용하지 않고 오류를 고칠 수 있는 최선은 다른, 다른 최선이 있지 않아요? 이건 타입 만들면 되잖아, 유니언. 그리고 여기 쓰면 되잖아요, 여기다. 이거 대신에 펜 넣고, 여기도 펜 넣고. 이게 더 낫지 않나? 아무튼, 얘기가 뭐 또 이어지겠죠? 어디였지? 네, 밑에. 타입 시그니처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타입 구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에지 콘스트는 문맥 손실과 관련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타입 정의에 실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 튜플의 세 번째 요소를 추가한다면 오류는 타입 정의가 아니라 호출되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놓고 에지 콘스트로 하고 여기에 30이 들어있다면 그리고 리드 온리가 들어있다면 이제는 오류가 여기서 타입 정의가 아니라 호출되는 곳에서 발생한다. 예, 여기서 발생을 하죠. 특히 여러 겹 중첩된 객체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오늘 끝이야? 네, 객체 사용시 주의점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있다. 네, 문맥에서 값을 분리하는 문제는 문자열 리터럴이나 튜플을 포함하는 큰 객체에서 상수를 뽑아낼 때도 발생합니다. 타입 랭귀지,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인터페이스, 거번드 랭귀지, 오거나이제이션 스트링, 펑션 컴플레인, 그 다음에 컴플레인 함수 호출을 하는데, 랭귀진 타입스크립트, 원에디션 마이크로소프트, 정상. 컴플레인 함수는 랭귀지를 받는데, 얘가 요거야. 네, 정상. 그럼 TS는 랭귀지 오거니제이션 똑같이 있는데, 컴플레인을 넣으려고 하면은, 스트링 형식이라서 할당할 수 없다. 그 책으로 가면 TS 객체에서 랭귀지 타입은 스트링으로 추론됩니다. 이 문제는 타입 선언을 추가하거나 const ts 이퀄 여기다가 타입 선언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상수 단원을 사용해 해결합니다. as const 둘 다 되겠죠. 여긴 리드 올리 들어가도 괜찮네. 여긴 리드 올리가 아닐 텐데. 그죠? 여긴 괜찮네. 리드 올리가 더 하위 범주라서 가능한 건가? 아까 전에는 안 그랬나? 여기 두 개일 때는 리드 올리가 없으면 안 됐잖아. 배열이랑 객체랑 지금 동작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요거를 요렇게 놓고 여기로 옮기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얘가 일로 들어오면 그래도 에러가 없네?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똑같이 에즈 콘스트를 썼잖아요. 에러씨라는 변수에 에즈 콘스트 썼고 배열 튜플에다가 여기는 객체에다가 에즈 콘스트를 썼어요. 그러면 랭귀지랑 오거니제이션이 리드 올리로 두 개가 잡혔어. 여기는 음, 리드 올리가 밖에 잡히냐 안에 잡히냐 문제인가요? 배열의 에즈를 쓰면 얕은 상수가 된다고요? 뮤터블하다고요? 그래요? 안 되잖아요. 변경 불가능해요, 여기. 여기는 변경 가능한가? 여기도 안 돼. 타입 추론 동작할 때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작할 때 말고 타입으로 추론할 때는 얘네들을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리드 올리로 인식하지 않는다? 왜 동작이 다르지? 객체랑 배열이랑? 얘는 지금 내부를 한 게 아니라 얘는 바깥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가 리드 올리가 다 들어갔잖아요. 하나하나가 프로퍼티가. 그럼 이 튜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문자열도 프리미티브, 숫자도 프리미티브, 문자열. 그럼 얘도 지금 A라고 하는 문자열이 프리미티브로,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는 왜 리드 올리가 밖에 들어갔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게 요 차이 때문에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동작은 그게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체프님 말씀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해가 되면서도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배열도 참조형이고 객체도 참조형이고 그러면 둘 다 참조형에 대해서 바깥에다가 에즈 콘스트를 넣었으면 이 겉에 껍데기에다가 콘스트로 상수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선언인 거지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리드 올리를 넣겠다라는 선언이랑 또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객체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안쪽에다 리드 올리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죠? 프로퍼티 하나하나에. 근데 얘는 똑같이 했는데 밖에다가만 리드 올리를 넣어놓고 안에는 그냥 배열로 넣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이렇게 가도 되는 느낌인데 일관성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예. 이러면 지금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좀 이상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이상해도 어떡해? 그러려니 하고선 타입스크립트가 뭐 나중에 바뀌길 기대하고선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뭐. 그죠? 우리는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런 대로 써야지 뭐. 아무튼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왜 얘는 되지?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네. 네, 여기다가 에즈 콘스트를 쓰면은 얘는 된다. 146페이지 콜백 사용시 주의점.
콜백을 다른 함수로 전달할 때 타입스크립트는 콜백의 매개 변수 타입을 추론하기 위해 문맥을 사용합니다. call with random numbers 있고 fl에 n1, n2 넘버 받아서 void. 감사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a, b 하고 있고 그러면 타입 추론이 되겠지. a 넘버, b 넘버. 콘솔 로그 a 플러스 b는 넘버겠지. 그럼 void. 네. 그럼 147페이지. call with random의 타입 선언으로 인해 a와 b의 타입이 넘버로 추론됩니다. 콜백을 상수로 뽑아내면 문맥이 소실되고 no implicit any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콜백을 상수로 뽑아내면 문맥이 컨텍스트가 소실돼서 이렇게 넣고 12를 넣으면 여기는 타입 추론을 못하니까 에러가 난다. 여기에 넘버를 넣어주면은 해결된다. 당연히. 또는 가능한 경우 전체 함수 표현식에 타입 선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체 함수 표현식에 타입 선언을 적용한다? 무슨 말일까? 이거 얘기하는 걸까? 여기다 void 두면은 얘는 12 넣으면 되고 또 12 넣으면 되고 이렇게. 네. 아유 힘들다. 재현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안쪽에 에즈 콘스트를 넣으면 리드올리로 안 TS가 리드올리로 안 잡힌다고 그 말씀이신가요? 여기가 에즈 콘스트를 넣으면 얘 전체가 리드올리가 잡히는데 그렇겠죠. 여기 넣는 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가 통과되는 이유는 뭐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통과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리드올리가 아니잖아요. 거번드 랭귀지라는 타입 자체가 리드올리가 없는데 리드올리가 넘어온 게 왜 통과가 되느냐. 랭귀지는 유니온인데 그죠? 근데 여기 넘어온 요 TS에 넘어온 랭귀지는 타입스크립트로 하나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채로 상수로 고정시켜버린 건데 오케이인가 그러면? 리드올리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없으면? 이건 안 되잖아. 아, 모르겠어요. 리드올리는 뭔가, 아무튼, 뭔가 일관성이 없어요. 자, 아무튼 26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27로 갑니다. 27 갑니다. 27 가고 쉬었다 갈 수 있겠네요. 함수형 기법과 라이브러리로 타입 흐름 유지하기. 파이썬, C, 자바 등에서 볼 수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자바스크립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년간 많은 라이브러리들은 표준 라이브러리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jQuery는 돔과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객츠와 배열을 순회하고 매핑하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언더스코어는 주로 일반적인 유틸리티 함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로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람다 같은 최근의 라이브러리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념을 자바스크립트 세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들의 일부 기능, 맵, 플랫맵, 필터, 리듀스 등은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 그리고 로데시에서 제공되는 다른 것들은 루프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타입스크립트와 조합하여 사용하면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 이유는 타입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타입 흐름이 계속 전달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직접 루프를 구현하면 타입 체크에 대한 관리도 직접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CSV 데이터를 파싱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절차형 프로그래밍 형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CSV를 스플릿해서 첫 번째 줄을 잡아서 걔를 스플릿했어. 그리고 로즈는 두 번째 줄부터 매핑을 돌려서
로우라는 거 만들어서 스플릿해서 걔네들을 헤더스에다가 넣고 있어. 아, 슬라이스 1이니까 첫 번째 줄만 택한 건가? 네.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헤더에다가 넣은 거 아닌데? 슬라이스 1이면 뒤에 걸 다 그런 거죠? 아, 해봐야 돼, 이거는. 아, 그러네. 뒤에 거네요. 네.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려요. 네, 함수형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가진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면 리두스를 사용해서 행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리두스로 가면 좋겠다. 여기서 언더스코어를 쓰고 있네. 아, 로드씨를 불러와야 되나? 로드씨 부르기 싫은데. 집 오브젝트라는 게 뭘까요? 로드씨 설치해야 되나? 네, 리듀스로 한번 그냥 여기서 먼저 해보죠. 리듀스. 아, 여기가 아닌가? 스플릿의 요 부분이구나. 요 부분만 리듀스 한다는 거구나. 로우 밸류 I. 로우 헤더스 I는 벨. 콤마 로우. 어허. 리턴이 없이 간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콤마 로우가 아니라 처음에는 아, 이거 지금 저거구나. 이렇게 해서 콤마 로우를 하는 것 자체로 리턴을 만들어 놓은 거군요. 이렇게. 아, 뭐야, 왜 이래. 이렇게. 근데 요거 이해되세요? 요게 이거랑 같아요. 리턴 요거를 먼저 하고서 리턴 뒤에 거. 요 내용이랑 요 괄호 한 줄로 쓴 거랑 같다. 이렇게 쓰지 않는 게 좋죠? 아무튼 이렇게 했다고 치자. 이 코드는 절차형 코드 149페이지에 비해 약 3줄을 절약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키와 값 배열로 취합, 지핑해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로데시의 집 오브젝트 함수를 이용하면 코드를 더욱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 오브젝트 헤더스로부터 요거랑 요거랑 같은 내용인가 보죠. 네. 한번 보고 네, 지연님 감사합니다. 한번 보지 뭐. 청, 집 오브젝트 프롭스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로 되어 있는 프로퍼티들을 받아서 걔네들을 배열 그 밸류즈를 받아서 A의 1, B의 2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네. 별거 아니군요. 그 구현을 해보면 여기서 이거 없어도 프롭스가 스트링 이거고 밸류는 any 이렇게 받아서 리턴으로 어떻게 해준다고? 반응값이 아 객체로 맵핑 돌리면 안 되고 리듀스로 가야 되는 거는 결국 똑같은 얘기네요.
P는 i가 필요가 없고, values에 i 필요하네. 네, 이렇게. 콤마, res, 콤마, 빈객체. 스트링 형식을 이 빈객체가 이렇게 되면 되겠지 뭐. 네, 그냥 그거죠. 그냥 키워쌍 매핑 해주는 거. 네. 요거 있으면 이걸로 쓰면 되는 거죠. 뭐. 뭐 로데시를 쓰면 더 짧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부는 똑같은 윗줄이랑 밑에 줄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코드가 매우 짧아졌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네, 149페이지 중간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로젝트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종속성을 추가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코드를 짧게 줄이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코드를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하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타입 정보를 첨가하며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한편 CSV 파서의 절차형 버전과 함수형 버전 모두 같은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절차형 버전과 함수형 버전 모두 같은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일단 로데시를 깔아야겠다. 잠깐만요. 그래도 이런가? 메뉴로 가면 다시 시작. 이제 됐나? 왜 못 찾지? 아, 타입. 이거 하지 마라. 뭐였지? 언더스코어 어딨지? 여기 없어졌네? 아, 있지도 않은 거 괜히 지금 여기는. 아무튼 밑에 쪽 코드를 보기 위해서 지금 삽질을 하고 있는데 요겁니다. 로즈 A 로즈 슬라이스 1 해서 매핑 로 str 잡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객체에는 이미 타입이 빈객체로 타입이 잡혀 있으니까 넣을 수 없다. 함수형의 경우에도 넣을 수 없다. 여기가 빈객체로 잡혀 있으니까. 그 얘기고 150페이지. 두 버전 모두 빈객체의 타입으로 뭐 이런 걸 제공하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리코드를 이런 데 쓸 수 있구나. 네, 여기가 지금 아까 제가 했던 게 요거 이런 거였잖아요. 이거였는데 이거를 하는 대신에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그렇게 했구나. 리코드라는 게 저번에 배운 거니까. 네. 오. 반면 로데시 버전은 별도의 수정 없이도 타입 체커를 통과합니다. 별도의 수정 없이도 타입 체커를 통과합니까? 요거 대신에 요것만 빼보자. 에러 나는 게 싫으니까. 음, 그렇군요. 여기는 타입 추론이 바로 쉽게 된다. 그러니까 좋다. 그 얘기인 것 같군요. 네, 딕셔너리는 로데시의 타입 별칭입니다. 딕셔너리가 어디 또 등장을 합니까? 어디? 여기? 아, 여기 딕셔너리. 음. 딕셔너리 스트링은 키 스트링 스트링 또는 리코드 스트링 스트링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입 구문이 없어도 로우즈의 타입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로우즈의 타입은 딕셔너리 스트링 배열. 원래는 여기는 리코드 스트링 애니 배열. 제가 이걸 스트링 애니로 줬으니까 그렇고 스트링으로 주면 리코드 스트링 배열. 근데 얘는 딕셔너리 스트링 배열. 이게 정확한 건가? 한번 가봅시다. 딕셔너리를 한번 가봅시다. 딕셔너리는 그냥 이거구나. 그러네요. T를 받아서 그냥 객체로 해준 거가 전부네.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다른 데서 비교할 때는 다시 문제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관없나? 그 구조적 타이핑으로 인식이 될 테니까 문제가 없으려나? 네, 없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150페이지. 데이터의 가공이 정교해질수록 이러한 장점은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모든 NBA 팀이 선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장 안 하고 공모. 바스켓볼 플레이어, 네임, 팀, 셀러리, 디클레어, 로스터, 바스켓볼 플레이어 배열. 루프를 사용해 단순 플랫 목록을 만들려면 배열의 콘캣을 사용해야 합니다. 콘캣, all players 콘캣. 다음 코드는 동작이 되지만 타입 체크는 되지 않습니다. all players가 빈 배열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all players가 implicitly n이니까 안 되고, 이 오류를 고치려면 all players에 타입 구문을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바스켓볼 플레이어 배열 넣어주면 해결. 그러나 더 나은 해법은 array.prototype.flat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콘캣을 쓰지 말고 for 돌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처음부터 오브젝트 밸류주로 플랫 해버리자. 이러면 타입 추론이 바로 된다. 그렇죠 뭐. 플랫 메서드는 다처음 배열을 평탄화 해줍니다. 타입 시그니처는 t 대괄호 대괄호 화살표 t 대괄호. 플랫은 플랫 어레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뭐 그렇고 이 버전이 가장 간결하고 타입 구문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얼플레이어즈 변수가 향후에 변경되지 않도록 렛대신 콘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얼플레이어즈를 가지고 각 팀별로 연봉순으로 정렬해서 최고 연봉 선수의 명단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로댓이 없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댓이 없는 방법. 팀 투 플레이어즈. 네, 있다. 팀 투 플레이어즈. 팀별로 연봉순으로 정렬. 얼플레이어즈 4오브 돌려서 팀을 만들어 놓고 팀에 푸시한다. 그리고 다시 돌려서 셀러리로 소트를 한다. 그다음에 다시 매핑을 돌려서 베스트 페이드를 맨 위에 있는 애들만 뽑아낸다. 그래놓고 다시 또 소트를 한다. 아이고. 네, 결과를 한번 보고 갈까요? 아, 로댓이 쓰지도 않구만. 익스포트? 어? 로댓이 없는데? 공구가 아니었나, 지금? 공구,
공구 맞지 않아요? 어디서 에러가 난 거지? Can only be default imported using. 아니, 이건 아까 얘기고. 맨 밑에. 아, 로스터. 디파인이 안 됐다. 로스터 정보가 없네요? 결과가 다 온 것 같다 하는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네? 결과가 이렇게 나오려나 보다 하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우리? 로스터 정보가 없어요. 디클레어로 그냥 임시로 해놔가지고. 아무튼 그러려니 하고서 로데시를 152페이지 로데시를 사용해서 동일한 작업을 하는 코드를 구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게 옆에다 놓고 같이 보면 요 좋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베스트 페이드는 얼플레이어즈. 이거 에러 안 나게 하고 싶다. 요걸 해주면 되나요? 여기다가 맨 위로 가야겠지? 안 난다. 네, 아유 좋습니다. 아무튼 비교를 해보면 얘 색깔 왜 이래?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던 것이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하고 매핑 돌리고 밸류 뽑아내서 소트하고 다시 밸류 뽑아내면 타입이 바로 바스켓볼 플레이어 배열로 잡힌다. 여기도 바스켓볼 플레이어 배열이 되면 되는 거였고 그 얘기죠. 길이가 절반으로 줄었고 보기에도 깔끔하며 널이 아닌 단원문을 딱 한 번만 사용했습니다. 널 아님 단원문 어디서 사용됐지? 맥스바이로 전달된 셀러리요? 여기 있다. 네. 음, 딱 한 번만 사용했습니다. 또한 로데시와 언더스코어의 개념인 체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순서로 일련의 연산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예제처럼 뒤에서부터 연산이 수행됩니다. 체인을 사용하면 다음처럼 연산자의 등장 순서와 실행 순서가 동일하게 됩니다. 얘는 값을 랩핑하고 밸류는 언랩핑합니다. 랩핑된 값의 타입을 보기 위해 체인의 각 함수 호출을 조사할 수 있고 결과는 항상 정확합니다. 로데시 어떤 기반한 단축 기법이라도 타입스크립트 정확하게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된 array.prototype.map 대신 로데시에 있는 맵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콜백을 전달하는 대신 속성이 이름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 가지 종류의 호출은 모두 같은 결과를 냅니다. 끄고 끄고 요 네임 A와 네임 B, 네임 C가 모두 같은 결과를 낸다. 네, 스트링 배열, 스트링 배열, 스트링 배열. 근데 여기서는 요거랑 사실상 사용법이 똑같은데 요거는 훨씬 더 간결하다. 그 얘기군요. 프로퍼티를 바로 뽑아낼 수 있어서. 타입스크립트 타입 시스템이 정교하기 때문에 앞에 예제에서처럼 다양한 동작을 정확히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함수 내부적으로는 문자열 리터럴 타입과 인덱스 타입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타입이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만약 C++ 또는 자바에 익숙하다면 이런 종류의 타입 추론이 마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이 부분 볼까? 여기는 맥스 랜덤으로 0.5 이상이면 셀러리 이하면은 네임. 그때
스트링이나 넘버로 잡히네? 아, 네임에 있는 프로퍼티는 스트링이고, 셀러리에 있는 프로퍼티 값은 넘버니까, 그 추론을 해서 스트링이나 넘버 둘 중에 하나다, 유니온이다. 이렇게 잡아주는군요. 여기 스트링이고, 여기 넘버고. 오, 마법. 내정된 함수형 기법들과 로데시 같은 라이브러리의 타입 정보가 잘 유지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함수 호출 시 전달된 매개 변수 값을 건드리지 않고 매번 새로운 값을 반환함으로써 새로운 타입으로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타입스크립트의 많은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동작을 정확히 모델링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타입 정보가 잘 유지되는 점을 10분 활용해야 타입스크립트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장 끝이네요. 아, 3장.